안녕하세요. 개념 있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통일교육의 기초를 마련하며 통일된 민족의 미래의 개념을 서로 통일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재료와 내용들로 강의를 해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실제로 중국의 국공합작 그리고 국민당과 공산당이 어떻게 하여 합작을 했고 그리고 그 합작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정치적 이념을 달리했던 세력들이 어떻게 통합하고 또 협력했던가 하는 부분들을 보고 우리나라의 어찌 보면 독립운동 사회에 있어서 사실은 그러한 행태의 맹아이기는 하지만 그런 맹아가 싹 텄다가 또 무참히 짓밟히게 되는 어떤 그런 결과를 우리가 참고로 공부를 해봄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그러한 어떤 통합의 역사를 사실은 이루어내지 못했던 아쉬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교훈 삼아서 남북한이 새로운 어떤 이념과 어떤 갈등 속에서도 국공합작처럼 통합하는 하나의 어떤 민족의 시간을 가져와 보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공산혁명사나 중국의 어떤 그 역사에 대한 부분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은 제1차 국공합작과 제2차 국공합작입니다. 실제로 그 합작을 통해서 실제로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되던 공산주의 세력이 마오쩌둥을 비롯한 그 공산주의 세력이 어떻게 오늘날 이 거대한 중국을 과연 지배하게 되었을까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많은 어떤 중국 공산혁명사에 대한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순원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중국 국민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순원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삼민주의라고 해서 어떤 중국의 민권 민생 민주 관련 정부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어떤 국가를 세우겠다 하는 차원에서 실제로 순원은 국가를 세우게 되고 또 많은 실제로 국민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베이징 근처에 있던 기존의 어떤 군벌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국가 통합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군벌 세력을 어떻게든지 제거하고 통합된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순원은 그 중간중간에 이제 힘이 필요했고 그 힘이 필요한 과정을 사실은 공산주의 세력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1차 국공합작인데 그때 당시가 1924년부터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저 24년에서 27년이라고 하는 저 3년의 세월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양측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았고 또 엄청난 세력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국공합작을 통해 가지고 북벌 내지는 북쪽의 군벌 세력들을 효율적으로 소탕하고 진압하는 데 성공하는 과정에서 물론 순원은 사망을 하게 되고 그 순원의 뒤를 이어받은 장개석이 실질적인 그 국민당의 지도자가 되어 가지고 1차 국공합작을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이 붙은 장개석은 실질적으로 1927년 이후에 공산당 내지는 공산당 세력을 믿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소탕을 하고 그들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3년에 걸쳤던 국공합작은 막을 내리고 또다시 국공내전으로 돌입합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또다시 한 번 더 일본은 중일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중일전쟁이 1937년도에 발생하였는데
실제로 1937년부터 1946년까지 이번에는 1차 합작 때보다도 거의 깁니다. 한 10년 가까운 2차 국공 합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일본이라고 하는 외부의 거대한 어떤 세력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민족끼리 똘똘 뭉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필요에 의해 가지고 국공 합작이 성사가 됩니다. 마오쩌둥과 장개석은 일본을 물리친다는 그 대전제하에 양측이 힘을 합쳐서 사실은 국공 합작을 하게 되고 국가의 힘을 모아서 실질적으로는 일본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나는 그 국공합작을 통해서 누가 과연 승리했고 누가 실패했고 장개석이 대만으로 쫓겨갔고 저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외부의 적을 염두에 두고 양 이념이 다른 어떤 정치 세력이 통합을 할 수 있었다 하는 여기에 나는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공합작의 어떤 과정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에 있는 남북한의 예를 들어서 이 다른 체제가 실질적으로 우리도 통합이 될 수 있는 어떤 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국공합작에 대한 이야기는 요 정도 하고 먼저 우리도 국공합작과 같은 어떤 시도가 있었으나 무참하게 실패했던 그 독립운동 시절의 자유시 사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자유시 사변은 말 그대로 1921년도에 1921년 6월 28일자에 자유시, 러시아 말로 아무르주의 서보보드니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서보보드니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자유시가 되는데 이 자유시에 있었던 사실은 볼셰비키, 러시아 볼셰비키 군대에 의해 가지고 한국의 무장 독립군이 포위되어 가지고 한 3,500명 이상이 포위되어서 사살되었던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아까 중국의 1차 국공합작, 2차 국공합작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에도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 이 국가의 어떤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항일 독립 세력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독립운동연합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연합의 어떤 결과로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도 그러면은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힘을 한번 합쳐서 예를 들어서 일종의 중국으로 치면 국공에 해당되는 소위 말하는 민공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아니면은 자생적 독립운동 세력 자공 합작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었습니다. 그 과정이 보면은 실제로 봉오동 전투 그리고 청산리 전투에서 우리 군대가 승리를 하자 일본은 대대적인 반격을 가하고 민간인들에 대한 학살을 자행합니다. 그러면서 간도 대학살을 자행하는데 그러한 일본의 공습을 피해서 자생적 민주주의파 내지는 민족주의 진영의 독립운동 세력하고 고려공산당 상하이 위주의 어떤 고려공산당 세력 그리고 고려공산당 이르 쿠체파 소위 말하는 연해주의에서 활동하던 사회주의 계열 내지는 공산주의 계열 세력이 연합을 하여 사실은 자유시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자유시에 우리가 모인 그 소위 말하는 군단, 연합 군단의 형태로 대한독립군단이라고 하는 10개 군단이 모이게 되는데 그 10개 군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 대한신민회, 대한국민회, 그리고 훈춘 대한국민군단, 군무도덕부, 의군부, 혈성단, 야단, 대한정의근정사, 대한신민당
이렇게 해서 총 10개 내지는 11개 단체가 연합을 하게 되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주의 진영과 자생적 내지는 자발적 어떤 민족주의 진영이 독립운동단체가 연합을 해서 결국은 무장 독립 세력으로 국공합작처럼 일본을 물리치는 활동을 준비를 하였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실제 그 내부의 주도권을 놓고 예를 들어서 상하이 고려공산당파와 이르쿠처 고려공산당파가 서로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르쿠처 고려공산당이 사실은 볼셰비크 적군의 어떤 손을 잡고 실질적으로 다른 파벌을 아마 무장 내분에 의해 가지고 사살하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이 결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상해 임시정부라든지 기타 다른 분야에서 사실은 공산주의에 대하여 반대하는 반공 세력이 이렇게 싹트게 되었고 또 사회주의 진영이나 공산주의 진영에 대한 굉장한 불신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회주의 진영과 우리 자생적 독립운동 진영 간의 화해와 단합된 어떤 힘의 결집을 가져오지 못하였고 거기에 발생했던 어떤 불신이 결국은 해방 이후에도 계속 우리 본토에까지 이어져서 결국은 남북으로 분단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또 남북으로 분단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남북 전쟁, 동족 상잔까지 가져왔다는 이 차원에서는 보면 실제 우리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물론 일본의 항전이라는 이름을 계기로 1차, 2차 국공합작이 성공을 거두었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국공합작 행태에 공산주의 진영 계열과 우리 자생적 민주 독립운동 단체가 힘을 합치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대비되는 어떤 상황을 목격하면서 저는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남북 분단과 대치의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한 번 더 그때 당시에 어떤 과오 내지는 판단력 부족을 한번 반성을 해보고 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동족 상잔이라고 하는 전쟁까지 사실은 치렀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일을 겪지 않으려고 하면은 서로 민족과 이념이 틀리더라도 내지는 무장 세력이나 무장 어떤 이념이 조금은 틀리더라도 어떤 민족의 번영과 공통의 안정된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가 양보하고 협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중국의 공산 과정에 있어서 1차, 2차 국공합작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그 합작의 행태가 진행이 있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공을 하지 못했고 중국 공산당은 어찌 보면 성공을 해서 그 이후에 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차치하더라도 결국은 일본을 중국의 거대한 어떤 땅에서부터 물려칠 수 있었다라고 평가한다면 지금의 우리가 당면한 우리 현실에서 남북한이 서로 이념적으로 내지는 군사적으로 조금 대치하고 있더라도 서로가 우리가 합작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통일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